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믿었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 이제 그 서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지. 나는 금융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의 기업 변호사고, 내 아내 최서연은 중견기업의 마케팅 이사였어.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이나 되었으니 서연은 내가 빈말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만큼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 나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섣불리 최후 통첩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는 내 온 존재를 걸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화요일 아침, 청담동의 비싼 스페셜티 커피를 사이에 두고 그녀에게 분명히 말했지. 만약 이번 생일 파티에 당신 상사를 초대한다면 우리 결혼은 끝이라고. 난 질투하거나 불안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 나는 선을 그은 거야. 그건 지뢰를 밟기 직전에 사람에게 보내는 생존 경고 같은 거였지. 하지만 서연은 웃더군. 예의상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며 터뜨리는 연극적인 웃음이었어. 진정해, 현우 씨.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하며 이미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어. 그분은 그냥 내 멘토야. 멘토? 그녀는 강태훈 대표가 마치 그녀의 커리어에 축복을 내리기 위해 기업의 천국에서 내려온 깨달은 경영의 구루라도 되는 양. 그 단어를 입에 올렸어. 그 시간 나는 자정에 그가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내일 빨간 원피스 입고 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은 메시지들. 하지만 내가 뭘 알겠어. 나는 그저 아파트 담보 대출금의 절반을 갚고 그녀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 지어내는 어떤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남편일 뿐인데, 서연에게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점이 하나 있었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존중하는 것과 누군가 자신과 자고 싶어 하는 것을 진심으로 구별하지 못했어. 그녀에게 모든 칭찬은 진심이었고, 모든 끈적한 시선은 그녀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찬사였으며, 모든 심야의 카톡은 강 대표가 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증거일 뿐이었지. 그녀는 완전히 눈치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하는 거였는데 나는 어느 쪽인지 알아내기를 포기한 지 오래였어. 마치 끔찍한 파일 다운로드의 로딩바가 채워지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재앙이 형성되는 게 보였어. 점 하나, 점 둘, 점 셋, 연결 완료. 당신의 결혼 생활 종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은 관심을 존경으로 착각하는 짜증나는 버릇이 있었어. 거실 소파에 앉아 강 대표가 자기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캠페인에 대해 자기 의견을 어떻게 물었는지 이야기할 때면 마치 전기 콘센트에 꽂힌 것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지. 나는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었어. 지적해봤자 내가 사내 정치를 이해 못한다느니 마케팅에서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또다시 설교나 들을 게 뻔했으니까. 그래, 여보, 마음껏 네트워킹해. 하지만 당신의 그 네트워킹이 불륜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놀라지는 마. 하지만 서연이 모르는 게 있었어. 그녀는 내일에 대해 피상적인 질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물어볼 생각도 안 했지. 강태훈은 그저 그녀의 상사가 아니었어. 태훈 마케팅 그룹은 최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때문에 우리 로펌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거든.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만 위험 신호와 소문들이 무성했어. 나 같은 준법감시 변호사들이 자정의 서류를 파헤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들 말이야.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가 그 예비조사팀에 배정되었지. 이해상충? 물론이지. 제대로 공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커리어를 박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야. 아내가 공개적으로 조사 대상인 회사 대표를 찬양하는 파티를 여는 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재앙과도 같은 그림이지. 서연이 파티를 계획하며 메탈 풍선을 주문하고 폰던트가 세련됨의 상징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자기 이니셜 모양의 커스텀 케이크를 주문하는 동안 나는 전혀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 나는 노트북을 열고 보안 브라우저를 띄운 뒤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 편집증이라고 불러도 좋아. 난 이걸 보험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8년 동안 서연이 연체동물 같은 윤리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규칙들을 요리조리 피해 커리어를 쌓아가는 걸 지켜봤어. 그녀는 매력적이야. 그건 인정해. 어떤 모임에 가든 몇 분 안에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기 농담에 웃게 하고 자기 아이디어에 동의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지. 그건 재능이야. 그 재능은 그녀의 커리어엔 도움이 되었지만 내 개인적인 삶은 복잡하게 만들었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자기가 파는 현실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다 보면 경계가 흐려지거든.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전략인가? 무엇이 서연의 본 모습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 둘 다 파멸시킬 끔찍한 결정인가? 파티 자체는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어. 마치 기업 런칭 파티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결혼식이 만나 법인카드를 무제한으로 긁어댄 사생아 같았지. 샴페인 타워는 하나로는 33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부족했는지 여러 개가 있었고, 라이브 밴드는 최신 가요를 재즈 버전으로 연주했어. 대관한 강남 루프탑 파티룸 곳곳에는 보라색과 금색 조명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지. 모든 것이 반질반질하고 지나치게 잘 닦여진 느낌이었어. 마치 서연이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걸 비싸 보이게 만드는 전문가를 고용한 것 같았지. 이건 그냥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 이건 콘텐츠였어. 그녀의 잘 관리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자신이 성공했고 존경받으며 공짜 고급 술 때문에 온 게 아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기회였지. 나는 바 근처에 서 있었어. 이 난장판을 지켜보려면 케이터링 직원들이 계속 권하는 오이 넣은 물보다는 독한 게 필요했으니까. 나는 하객 리스트를 무심하게 훑어봤어. 자선 갈라쇼라도 온 것처럼 차려입은 직장 동료들, 불편하고 과하게 차려입은 이웃들, 조명 링과 삼각대를 들고 나타나 이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 영상을 찍고 있는 인플루언서 친구들. 서연은 선거일 밤에 정치인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팔을 만지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과장되게 웃고 모두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어.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물론 그 빨간 원피스였지. 강태훈이 카톡으로 언급했던 그 옷. 우리 한 달 관리비보다 비싼 그 옷 말이야. 머리는 청담동 샵에서 2시간은 공들여야 나오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웨이브 스타일이었어. 그녀는 아름다웠어. 그건 절대 문제가 아니었지. 문제는 8시 15분 패셔너블하게 늦게 걸어 들어왔어. 서연보다 내가 먼저 강태훈을 봤지. 그가 루프탑 입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는 배우처럼 멈칫하는 걸 지켜봤어. 강태훈은 세상이 자신에게 빚이라도 졌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실내나 다름없는 밤의 파티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어. 우리 집 조명이 자기 눈엔 너무 눈부셨나 보지. 그는 백화점 명품관, 쇼핑백, 티슈 페이퍼가 삐져나온 그 커다란 가방을 마치 우주의 비밀이라도 담긴 양 들고 있었어. 그의 맞춤 정장은 아마 300만 원은 좋게 넘을 테고 머리는 비싼 포마드로 빗어 넘겼더군. 자기 최면에 너무 오래 빠져 산 남자들이 짓는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 그를 발견한 서연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어. 그녀는 대화하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의 날아가듯 그를 맞이하러 갔지. 그들은 너무 오래, 너무 친밀하게 포옹했어.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적인 침실에 침입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그런 포옹이었지. 그가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어. 우리가 웃을 일이 있었던 시절. 나에게만 보여주던 그 진짜 웃음이었어. 그리고 그가 연극적인 몸짓으로 선물 가방을 건네자 나는 위스키 잔을 더 꽉 쥐었어. 파티는 계속됐어. 술 2잔 들어가고 자기가 실제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사람들이 떠드는 시끄러운 대화들이 오갔지. 서연의 친구 미경이 이미 취한 채로 다가와 서연이가 이렇게 지지해주는 남편을 둬서 정말 운이 좋다고 하더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혹시 최근에 뇌진탕을 겪은 건 아닌지 묻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어.
서연이 의자 위에 정말로 출마 연설이라도 하려는 듯 의자 위에 올라가 샴페인 잔을 쨍하고 두드렸어. 좌중이 조용해지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 그녀는 관심과 샴페인에 취해 완전히 빛나고 있었지. 오늘 밤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그녀가 능숙한 톤으로 말문을 열었어. 하지만 제가 특별히 감사를 표해야 할 분이 있어요. 저에게 놀라운 멘토이자 후원자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이 상황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강태훈 대표님, 이리로 나와주세요. 그녀는 마치 여왕이 기사를 부르듯 손을 뻗었어. 그는 그 재수없는 자신감을 뽐내며 인파를 헤치고 나왔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왜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의아해하며 예의상 박수를 쳤어. 서연은 잔을 더 높이 들었어. 서울 시내를 밝힐 만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표님,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이끌어주셔서요. 당신 없이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며 잔을 들어 올렸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하지만 나는 들었어. 나는 느꼈어. 내 자존심이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야. 그건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어.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게.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 결정적으로 끝나는 소리. 나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어.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봤자 뭘 얻겠어. 50명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강태우는 거기서 비웃고 있을 텐데. 나에겐 더 나은 계획이 있었어. 감정적인 폭발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계획. 나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고 여전히 의자 위에서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서연에게 걸어갔어. 음악 소리를 뚫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지. 생일 축하해.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왔어. 문을 쾅 닫거나 연설을 늘어놓는 드라마틱한 퇴장이 아니라 마치 끔찍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듯 효율적으로. 나는 차 키를 챙겨 파티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 차를 몰고 나오자 음악 소리는 희미해졌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서연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어. 어디냐고 괜찮냐고 묻는 카톡 하나 없었지. 완벽한 무전 침묵.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을 때 감독의 남편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 나는 배경 속 엑스트라였어. 기술적으로 장면에 존재하지만 누구로든 대체 가능한. 나는 목적 없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의 24시간 설렁탕집에 들어갔어. 육수 냄새와 후회가 배어있는 곳. 와이셔츠 차림의 남자가 밤 10시 30분에 혼자 나타나. 자기 장례식을 치르고 온 표정을 하고 있어도 이모님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런 곳. 나는 자판기 커피 맛이 나는 밍밍한 커피를 주문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내 핸드폰을 쳐다봤어. 병적인 호기심으로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보며 깨달았지. 그녀는 내가 어디 있는지 돌아올지 말지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아마 여전히 파티에서 여왕 노릇을 하며 모든 게 완벽한 척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녀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나는 관계를 자르고 있었어. 나는 노트북을 꺼내 핸드폰 테더링으로 VPN에 접속한 뒤 작업을 시작했어. 첫 번째 업무, 우리의 공동 명의 신용카드. 서연이 부부 사이엔 재정 공유가 건강하다며 3년 전 만들자고 고집했던 그 카드. 나는 카드사 앱에 접속해 분실 신고 및 정지 버튼을 만족스럽게 눌렀어. 정지 완료. 이제 그녀가 긁는 모든 결제는 승인 거절될 거야. 그 다음은 내 사업 계좌. 내 컨설팅 비용과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지난달 완전히 다른 은행에 개설한 새 계좌로 모조리 이체했어. 내 것은 내 것이라는 논리가 은행 계좌에는 적용되면서 정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아내들에게 빈털터리가 된 남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 다음은 도어락. 우리 아파트는 내 명의야. 서연을 만나기 2년 전에 샀지.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공동 명의로 올려줬어. 하지만 대출금, 모든 이자, 수리비는 내 돈과 내 신용으로 처리했지.
그러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권력 행사가 아니야. 그건 경계지. 나는 스마트 홈 앱으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어. 그리고 관리실에 전화해 지문 인식 등록을 초기화해달라고 요청했지. 하지만 진짜 걸작은 이메일이었어. 나는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아 전문적인 서신으로 위장한 예술 작품을 작성했어. 제목, 긴급 이해상충 관련 신고. 짧고 전문적이며 파괴적인. 본문은 간결하게 썼어. 귀사의 이해상충 및 잠재적 윤리 규정 위반 정책에 의거하여 현재 진행 중인 태운 마케팅 그룹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첨부된 사진 증거는 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평가를 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했어. 그냥 사진이 아니야. 완벽한 사진이었지.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서연과 강태훈을 둘 다 태그한 사진. 파티장에 단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를 보며 웃고 있는 그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 그녀의 손은 그의 팔에. 둘 다 샴페인 잔을 들고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결혼기념일을 맞은 부부처럼 보이는 사진. 이 사진의 미학은 모호함에 있었어. 노골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보여주진 않지만 충분히 많은 걸 시사했지. 바디랭귀지, 거리감, 자연스러운 친밀함. 그리고 내가 법적 검토를 맡은 회사의 감사 담당자이고 그녀가 그 회사 대표를 가장 특별한 손님이라고 공개 선언한 직원이라는 맥락에서 그 사진은 수류탄이나 다름없었어. 나는 수신인의 세 사람을 넣었어. 내 담당 파트너 변호사, 법무감사팀장, 그리고 사내 윤리 담당 임원.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정확히 30초 동안 망설였어. 하지만 내가 유령처럼 서 있는 동안 강태훈에게 건배를 제의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지. 나는 일말의 후회 없이 전송을 클릭했어.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 나는 계산을 마치고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어.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조용하며 침대와 잠금 장치가 있는 곳. 서연이 접근할 수 없는 내 법인 카드로 체크인하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어. 죄책감이나 후회가 밀려오길 기다렸지만 그런 건 오지 않았어. 대신 안도감이 느껴졌어.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은 안도감. 4일. 서연이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녀가 사무실에서 오피스 룩이라며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고 성공한 여자의 삶 같은 명언을 공유하며 파티의 여운에 젖어 있는 4일 동안 나는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어. 4일간의 완벽한 침묵. 전화도 카톡도 살아있어? 같은 확인도 없었지. 남편이 증발했는데도 모를 수 있는 그 무심함의 수준은 거의 감탄스러울 지경이었어. 그녀가 마침내 목요일 늦은 오후 집에 나타났을 때 나는 연차를 내고 오후 3시부터 비싼 버번 위스키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었어. 오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대를 세팅해뒀지. 또각또각 복도를 걸어오는 자신감 넘치는 하이힐 소리가 먼저 들렸어. 그녀는 마치 올해의 사원이라도 된 것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 띠띠띠띠 삐빅 삐빅 삐빅. 도어락 경고음이 울렸어. 그녀가 다시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지. 다시 경고음. 나는 리모컨을 눌러 문을 열어줬어. 그녀는 마치 그곳을 소유한 사람처럼 숨을 들이키며 들어와 명품백을 소파에 던졌어. 나 보고 싶었어? 그녀는 마치 우리가 사소한 다툼을 했을 뿐이고 이제 키스하고 화해할 타이밍이라는 듯 장난스러운 톤으로 물었어. 나는 술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침묵을 불편할 정도로 길게 끌었어. 글쎄. 나는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 식중독이나 예비군 훈련. 마취 덜 된 신경치료가 그리운 정도랄까.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어. 뭐라고 대답하려다 무언가를 눈치챘지. 현우 씨, 그녀가 도어락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어. 비밀번호 바꿨어? 경계. 기억나? 내가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난번 부부 상담 때 당신이 한 말이야. 물론 당신은 펑크냈지만 그래서 당신 조언을 받아들였는데 솔직히 당신 말이 맞았어. 인생이 바뀌더라고.
그녀는 중력이 선택사항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현관에 얼어붙어 있었어. 머리를 굴리며 이게 무슨 테스트인지 파악하려는 게 보였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불안한 목소리를 냈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놓인 커피 테이블을 가리켰어. 읽을 거리 좀 준비했어. 늦은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폭탄에 접근하듯 테이블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 서류를 꺼내 첫 페이지를 훑고 두 번째,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갔지. 이거 재산 분할 합의서잖아. 그녀가 속삭였어. 근데 내용이 달라. 이 조건들 말이야. 그건 업데이트된 버전이야. 내가 설명했어. 작년에 우리 아파트 대출 갈아탈 때 대환 대출 서명했던 거 기억나? 당신 캠페인 런칭 때문에 엄청 바빴잖아. 내가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지? 난 자기 뭐든지 믿어. 그냥 사인할 곳만 알려줘. 그래서 알려줬잖아. 당신 인감도장이 거기 다 찍혀 있어. 아주 공식적이고 법적 효력이 확실하지. 그녀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어. 이거 나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내용이잖아. 아파트, 당신 퇴직연금, 주식 다 보호되어 있어.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린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했어. 파트너가 되기로 했지. 상사를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남편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그 상사를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었다고. 하지만 상황이 변했잖아. 안 그래? 사정이 달라졌으니 나도 적응한 거지. 날 속였어. 그녀가 서류를 움켜쥐며 속삭였어. 거짓말쟁이. 난 대환대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고 그건 사실이었어. 재산 관련 합의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고 당신이 바쁘고 정신없고 너무 자신만만해서 안 읽었을 뿐이지. 당신이 나를 뭐든 믿는다고 했으니 나는 당신이 작은 글씨를 읽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서연은 약 18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했어. 그날 밤은 손님 방에서 자더군. 내가 관대하게 허락해줬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우리가 저녁 메뉴 때문에 가볍게 다툰 것처럼 행동하며 나타났어. 커피를 내리고 화장을 하고 전투복 같은 정장을 입고는 모든 게 괜찮다는 듯 출근했어. 나는 그날 재택근무를 했어.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 나는 서재에 노트북과 갓 내린 커피를 세팅하고 기다렸어. 이메일을 보낸 지 4일. 그 메일이 돌고 돌아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내 윗선들이 불편한 질문을 시작하기에 딱 알맞은 시간이지. 전화는 10시 47분에 왔어. 시계를 보고 있었으니 정확해. 서연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고 그녀가 네, 최서연 이사입니다. 라고 받는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렸어. 그녀의 비명이 아니야. 수화기 넘어 강태훈의 고함 소리였지. 정확한 단어는 안 들렸지만 톤은 확실했어.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내는 공포와 분노가 섞인 그 톤. 네?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혼란에서 공포로 바뀌며 집안을 울렸어. 대표님, 진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회사, 변호사요? 상대방의 고함 소리가 더 커져서 통화 중이 아닌 나한테까지 들릴 정도였어. 타이밍 한번 기막히네. 내 이메일이 적절한 경로를 통과한 거야. 윤리위원회는 사진을 검토하고 진행 중인 태운 마케팅 감사건과 대조해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겠지. 대형 로펌 변호사 중 한 명이 피감사 기업 직원의 남편인데 그 직원이 CEO와 사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책임감 있는 법무팀이라면 당연히 할 일을 했을 거야. 상부 보고하고 나를 감사팀에서 배제하고 편견 없는 새로운 변호사들을 투입했겠지. 그리고 그 새로운 변호사들이 태운 마케팅의 장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낸 모양이야. 급박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어.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핸드폰을 꽉 쥔 채 서 있었어. 현우 씨, 목소리가 떨렸어. 강 대표님이 미쳐 날뛰고 있어. 변호사, 감사, 계좌 동결. 이게 다 내 탓이라는데. 그녀가 마른 침을 삼켰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물었어. 난 불법적인 건 하나도 안 했어. 절차를 따랐을 뿐이지. 업무상 책임과 사생활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적절한 부서에 신고했어. 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야. 윤리적인 변호사는 그렇게 해. 우릴 신고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 강 대표님이랑 나에 대해 말했어? 잠재적 이해상충을 신고했어. 내가 정정해줬지. 피감사 기업의 직원과 그 기업 CEO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 증거를 제출했어. 그 직원이 내 아내라는 건 불행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당신들이 그 관계를 아주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그리고 직업 윤리상 아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는 건 당신들 책임이지. 난 그저 문서화했을 뿐이야. 그녀는 마치 내 머리가 두 개라도 된 것처럼 쳐다봤어. 당신이 다 망치고 있어. 강 대표님 회사, 내 직장, 내 커리어. 그들은 내가 그 회계 부정에 연루됐다고 생각할 거야. 연루됐어?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 일부분이라도. 강태훈이 장부 조작하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알고 있었어?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가 소리쳤어. 난 마케팅이라고. 재무랑은 상관없어. 이건 복수야. 깨달았다는 듯 그녀가 말했어. 파티 때문에 내가 강 대표 초대해서. 질투가 아니야. 내가 말을 자르고 일어섰어. 질투는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나 하는 거야. 난 끝났어. 내 결혼 생활에서 엑스트라 취급받는 거. 당신이 남편보다 상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 지켜보는 거 끝났다고. 이건 복수가 아니야. 결과지. 차이를 알겠어? 그녀의 폰이 다시 울렸어. 액정에 강태훈 대표 이름이 번쩍였지. 그녀는 마치 수류탄을 보듯 폰을 바라봤어. 이거 해결해줘. 서연이 절박하게 속삭였어. 제발 전화해서 실수였다고 말해줘. 아니. 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 난 아무것도 해결 안 해.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감당해. 법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살 권리가 없으니 아파트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서연의 커리어는 그녀가 좋아하던 글루텐 프리 케이크보다 더 빨리 바스러졌어. 강태훈의 패닉 전화 이후 48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 그들의 최대 고객사인 테크 스타트업은 최근 사태에 비추어 파트너십을 제고한다는 메일 한 통과 함께 수억 원짜리 계약을 파기했어.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줄줄이 떠나갔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쥐떼 같았는데 그 쥐들이 포춘 500대 기업이라는 점만 달랐지. 다음은 인사팀 차례였어. 그들은 서연을 감사 대상으로 지정했어. 기업 언어로 번역하면 해고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파일을 쌓고 있다는 뜻이지. 강 대표와의 관계, 승진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캐묻기 시작했어. 서연은 집에 와서 억울하다며 난리를 쳤어. 그냥 파티였다고 현우 씨. 내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그녀가 소리쳤어. 사람들은 다들 상사 초대해. 그럼.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어. 다들 상사를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건배 제의도 하지. 아주 정상적이야.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 터졌어. 누군가 서연의 생일 파티 썰을 블라인드 마케팅 라운지와 변호사 라운지에 올린 거야. 화요일 아침, 인스타 사진 캡처와 서연의 건배사, 상세한 타임라인. 그리고 사내 불륜과 공과 사 구분에 대한 신랄한 논평이 담긴 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갔어. 제목은 걸작이었지. 생일 파티가 증거가 될 때. 인스타 게시물 하나로 커리어 말아먹는 법. 오후가 되자 그 글은 카카오톡 단톡방, 에테코리아, 덕후 등 온갖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 글은 파티의 타이밍부터 하객 리스트, 남편을 병풍 세우고 유부남 상사를 찬양한 기혼녀의 부적절한 처신을 해부했어.
블라인드는 폭발했어. 서연이 만난 적도 없는 마케팅 업계 사람들이 직업 윤리에 대한 칼럼을 써댔고, 인사팀 직원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며 그 글을 공유했어. 민매이 쏟아져 나왔지. 누군가 가장 특별한 손님 템플릿을 만들어 강태훈의 얼굴을 온갖 부적절한 상황에 합성했어. 또 다른 사람은 상사에게 건배 제 이야기가 들어간 K 직장인 빙고를 만들었고, 서연의 인턴인 22살 김재원 군은 오피스 드라마 짤방에 상사 생일 초대가 HR 감사로 이어질 때라는 자막을 달아 올렸는데 3시간 만에 좋아요 5,000개를 받더군. 서연은 모든 걸 삭제하려 했어. 인스타 계정을 폭파하고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강태훈 관련 사진을 싹 지웠지. 블라인드 측의 명예훼손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마케팅 이사가 고소 협박하며라는 제목으로 협박 메일 스크린샷이 올라와 불에 기름을 부었어. 그녀는 나에게 전화에 악을 썼어. 당신이 내 인생 망쳤어. 내 평판 다 끝났다고. 이거 다 당신 탓이야. 나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몇 달 만에 상쾌하게 뛰고 있었어. 아니지, 자기야. 내가 태연하게 말했어. 그건 당신이 좋은 조명 아래서 나쁜 결정을 내려서 생긴 일이야. 난 그저 문서를 제공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이 알아서 한 거지. 아, 그 빙고판은 진짜 천재적이더라. 그녀는 배신이니 뭐니 소리치다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랬대. 나는 물병을 집어들며 말했어. 제발 해. 법정 가자. 모든 걸 공적 기록으로 남기자고. 강태훈 증인으로 부르고 그 심야 카톡들 전부 증거로 제출해서 판사님이 아주 꼼꼼히 읽어보게 하자. 그리고 당신이 패소하면 100% 패소할 텐데 내 변호사 비용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거야. 다음 날 강태훈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 현실에게 12라운드 동안 두들겨 맞은 몰골로. 눈은 충혈됐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그 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어. 주식 계좌가 불타버린 걸 목격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더군. 인터폰 화면으로 그를 보고 커피를 뿜을 뻔했어. 불안장애 약 광고의 복용 전 모델 같았거든. 나는 느긋하게 문을 열어줬어. 서연이 어딨어? 그가 쉰 목소리로 따졌어. 당장 얘기 좀 해. 그가 밀고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문을 막아섰어.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날씨 좋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내놈 커피 따위 필요 없어. 그가 이웃들이 다 듣도록 소리쳤어. 서연이 나오라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회사가 박살났어. 클라이언트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사회 소집되고 변호사들이 서류란 서류는 다 뒤지고 있다고. 다 내놈 탓이야. 제가요? 내가 물었어. 제가 보기엔 전 이해상충을 신고했을 뿐인데요. 그 뒤에 일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 횡령, 분식회계 같은 겁니다. 마케팅 이사가 공개적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법대 1학년생도 따라갈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동안 장부 조작한 거요. 서연이 비싼 애슬레저 룩을 입고 나타났어. 옷이라도 잘 입으면 현실이 고쳐질 줄 아나 보지. 강태훈이 그녀에게 삿대질했어.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시킨 거야? 놈들이 장부 불일치를 찾아냈어. 직원들 절반이 어제 그만뒀고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갔다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이 말을 더듬었어. 난 그냥이 아니잖아. 강태훈이 손을 떨며 소리쳤어. 이건 CEO랑 마케팅 이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회사가 조사받게 되니까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우릴 버스 밑으로 밀어버린 꼴이라고. 내가 헛기침을 했어. 난 아무도 민 적 없습니다. 감사 대상. 기업과 관련된 사적인 관계를 회사에 알렸을 뿐이고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두 분의 선택에 따른 결과죠. 전 악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이미 불타고 있을 때 화재 경보기를 울린 사람일 뿐이죠. 서연이 공포에 질려 나를 봤어. 제발 해결해줘. 당신 인맥 있잖아. 난 변호사지 마법사가 아니야. 내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횡령 수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할 수 있어도 안 해. 당신들의 멍청한 결정을 뒤치다꺼리 하는 건 이제 끝이야. 강태훈이 칠기세로 다가왔어. 이 건방진 자식이. 네가 다 망쳤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아니요, 강 대표님. 장부 깨끗하게 관리 못하고 공사 구분 못한 당신이 망친 겁니다. 난 기록했을 뿐이에요. 계속 소리 지르세요. 앞집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찍고 계시네요.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리면 아주 재밌겠어요. 강태훈은 패배감에 젖어 서연에게 말했어. 네 탓이야. 그놈의 관종 짓거리 때문에. 만족하냐? 그는 비틀거리며 벤츠를 타고 사라졌어. 서연은 마스카라가 번진 채 울고 있었지. 나는 박수를 치고 싶었어. 별점 5점 재관람 의사 있음. 월요일 아침 서연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회사에 출근했어. 하지만 사원증이 먹통이었지. 빨간 불이 들어오며 삑 소리만 났어. 보안 요원이 눈도 안 마주치고 밀봉된 봉투를 건넸어. 그녀는 30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 귀하의 고용 계약이 즉시 해지됨을 통보합니다. 회사 직인과 인사팀장 서명 위에 법률 대리인 내 이름과 서명이 있었지. 그녀는 내 서명을 보며 글자가 바뀌길 바라는 사람처럼 쳐다봤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싸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가 속삭였어. 나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건넸어. 당신이 이미 나 대신 해결했어. 내가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데 초인종이 울렸어. 퀵서비스 기사가 서연에게 등기 우편을 건넸어. 내용 증명이었지. 법적 고지. 허위 매출 실적에 기반하여 지급된 성과급 총 1억 5천만 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청구함. 나는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지나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어. 고함도 드라마도 싸움도 없었어. 그저 평화로울 뿐.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폭력으로 상대를 파괴하지만 나는 청구서와 침묵을 선호해.